이재명 정권 심판, 민주당의 분열, 좌파 카르텔의 해체다라는 이 큰 전선을 중심으로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자, 또 시작된 국민의힘의 고질병 중도파리죠. 아니 이거는 국민의힘의 질환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졌습니다. 또 도졌다라는 거죠. 이번에는요, 국민의힘의 당대표죠. 장동혁 당대표를 쳐내기 위해서 못된 대가리들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학습하는 동물이죠.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요,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보수가 분열된 이거를 했습니다. 보수의 결집을 추진했죠. 그때 자유한국당, 바미당, 유승민 계열 뛰쳐나갔던 계열,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원주가 있었습니다. 이때 똥짓거리기들 한 거 들어왔는데요. 2020년 2월 17일 날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결과는 역대급 참패로 103석. 겨우 개헌저지선 간신히 넘기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때가 민주당이요, 더불어시민당 포함해가지고 180석 확보하면서 슈퍼 여당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때요, 유승민계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이 이때도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역구에서 나왔다가 참패했죠. 지고 난 다음에 내부 총질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총선 참패 이후에 황교안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성 우파 정치인들만 배제되고요. 유승민계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겁니다. 사무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이 유승민계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암덩어리들, 김예지도 이때 비례 공천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아스팔트 태극기 애국시민 정통 보수 인사들만 강성 딱지 붙고 정치권에서 쫓겨났습니다. 김종인이 바른미래당 세력들, 중도 통합 떠들던 인간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지금요, 그 판이 다시 깔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보수 정당 간판 달았지만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배신의 힘으로 변하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이요, 그때 황교안 대표처럼 흔들고 당 내용 일으키고 당심 떠나게 만들고 중도도 질려가지고 외면하게 만들고 선거 패배로 이끌어가지고 그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장동혁 당대표에게 몰빵하고 당을 접수하겠다. 그러니까 선거로 물갈이하면서 다시 또 똥물 채우겠다라는 이 플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양아치 쓰레기 한 줌 정치인들이 노리는 그런 수다라는 것을 김소연 변호사도 냉정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정통 우파 국민들이 지금의 움직임을 강하게 질책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학습했기 때문이죠. 장동혁 흔들지 마라.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라. 다 죽인다. 라고 진짜 보수의 당심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의 이 질환병이 이준석 축출로 좀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이준석의 똥찌끄레기들 그리고 한바들까지 껴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선거만 다가오면 꼭 등장하는 레파토리 중도 확장입니다. 강경 보수로는 못 이긴다. 당대표를 바꿔야 산다. 아따, 강경 좌파로 이기는 민주당은 뭐라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당원 무시하고요. 언론 눈치 보면서 또다시 지도부 갈아엎자라는 이 정치꾼들, 정치 장사꾼들이죠. 이거 얼굴만 바뀌었을 뿐 패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거리와 의회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장동혁 당대표죠. 보수 유튜브 애국 시민들과 함께 싸웠고 욕도 뒤집어 쓴 사람이 장동혁입니다. 일제히 좌파 진영은요, 장동혁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정치가 드러내는 불안이다 라면서 경향신문은 칼럼을 빵빵 띄웠죠. 밖에선 극우 연대니 뭐니 하면서 장동혁 체제를요, 극우 프레임으로 찍어 누르면서 장동혁 정치가 드러내는 불안이다 라면서 지방선거 참패로 가는 국민의힘 극우 연대 노선이다 라면서 지금 언론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안에서는요, 또 중도 외연 확정을 핑계로 당명을 변경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어디와? 개혁신당과 그리고 지도부 교체설까지 슬슬 흘립니다. 자, 외연 확장 보수 결집 사이 장동혁의 선택은 요지를 하고 있는 거죠. 팽팽하던 중도 민심이 급격하게 민주당으로
기울었다라고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국힘의 반탄파 장동혁 체제 들어서자마자 분당설 역대 보수 분열 사례는 하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준석 장관들이요 밖에서 국민의힘과 합당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안에선 사람들 밀어 넣어서 메시지를 흘리면서 장동혁 리더십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보수 민심은 들끓었는데요. 내달 3일 계엄 사과, 개혁신당과 합당, 국힘서 커지는 보수 통합론. 이거 정말 대장도 항소폭이 그 분노 포인트보다 더욱더 분노를 키우는 멘트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보수의 피땀으로 만든 야당 대표 자리 또다시 중도파리 장난감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 잔당들이요 국민의힘으로 기어들어오겠다. 지금 그 판이 다시 깔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또다시 중도파리 시작됐습니다. 장동혁 리더십 흔들기가 곧 보수 유권자와 당원의 뜻을 거스르는 배신인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식 정치가 왜 보수 진영에 암처럼 번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늘 드리는 얘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는 영상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아래 우파 유튜브 채널이요 압박, 광고 제한, 편 검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과 댓글 한 줄이요 우파 채널을 살리는 거의 유일한 무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보수 우파 유튜버들,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살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 1.5선입니다.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요. 당원이 뽑은 대표입니다. 언론이 갈아치우려고 움직이고 있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웃기고 자빠진 겁니다. 장동혁은요 계엄 탄핵 정국에서 거리에 나와서 싸웠습니다. 국회 안에서 전략을 짜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리더의 자격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원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면회도 다녀왔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조중동이 뽑은 거 아니죠. 보수 당원과 보수 지지층이 장동혁을 대표로 만든 겁니다. 한동안의 실패를 똑똑히 본 우리 보수들, 또다시 대통령을 잃은 우리 보수들이요 이번에는 제대로 사람 뽑겠다라고 해서 뽑은 게 장동혁 당대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당대표에게 어떤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는지 딱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국힘이 극으로 치우쳐서 지방선거 망한다. 중도는 이미 민주당으로 갔다. 보수 집결론만으로는 못 이긴다. 당명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중도 친화적인 인물로 리셋해야 된다. 요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대사죠. 2016년도 그랬고요. 2020년 총선에서도 그랬고요. 문재인 집권 내내 들었던 레파토리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당명을 바꿔도 당의 색깔을 바꿔도 간판을 갈아 끼워도 보수의 뿌리인 당원과 애국시민을 버리면 선거는 처참하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보수의 뜨거운 심장, 평화를 상징하는 색마저도 저것들에게 뺏겨 버렸죠. 자, 지금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원들이 뽑아준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든지 네가 전당대회 나오라 라는 거죠. 왜 언론과 여론조사 이런 것으로 민심팔이 뒤통수 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대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순간 보수는 다시 지도부 탓하는 자폭 정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중도파리의 끝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라 라는 거죠. 이준석 같은 찌끄레기들이 당을 장악했습니다. 자, 당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요 조중동 여론조사에서 휘둘려가지고 바미당, 이원주 각종 삼지대 인사들 대거 받아들였고 지분을 대거 줬습니다. 겉으로는 중도 확장이다, 보수 통합이다 라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던 보수 시민들 극우 딱지 딱지 붙여가지고 손절당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게 이준석이죠. 왜냐면요 국민의힘에서 진짜 보수를 몰아내기 위해서 프레이밍 한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프레이밍 찾기 시작했죠. 부정선거는 없었다. 부정선거를 말하는 건 틀딱이고 극우다. 이것을 만든 게 누구냐? 이준석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여의도 보수 정치권은요 중도 이미지 좋다, 오케이 TV 잘 나오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라는 거죠. 이때부터 정치가 싸구려 예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처참 참패 103석,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중도 확장론 내세우면서 설계한 전략가 김종인이가 책임졌습니까? 아니죠. 바른미래당 줄 세우면서 자리 챙긴 유승민이가 책임졌습니까? 아니죠. 언론에 나와서요, 강성 보수가 문제다, 극우다, 틀딱이다 라고 프레이밍 잡고 손가락질 하던 이준석이 책임졌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자유한국당, 강경, 보수만 악역을 뒤집어쓰고 퇴장했습니다. 지금 논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극우로 가서 지지율이 안 오른다. 장동혁은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고 있다. 이러다 지방선거 망한다. 얼굴과 당 색깔 바꿔야 한다. 한마디로 중도파리 시즌2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2020년 4.15 총선에서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준석, 이거 보수진영을 좀먹는 정치적 암이죠. 이준석이 밖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국힘과 합당은 없다. 각자 길 간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요,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계 인사들이요, 민심파리, 중도파리 하면서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밖에서는요, 개혁신당 간판으로 보수를 쪼개고 있죠. 여론전에서는요, 국힘 이꼬르 구구정당, 장동혁 이꼬르 윤석열 두 번째 실패, 이런 이미지를 지금 덧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합당을 이야기하면서 청년 정치, 중도 정치를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엄태영, 권영진, 자, 서초갑 저은희, 제일 안전빵 지역구 받고 명태균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조은희, 그리고 이성권 의원, 이분들한테 묻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어려울 때, 이 민주당이 파죽지세로 공격할 때 한동훈이 꼴값 떨면서 뭐 국민의 눈높이 수평적 당정관계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흔들고 당원 게시판이며, 한동훈의 입으로 움직였던 김경유리가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하고 그럴 때 어디서 뭐 했습니까? 전 국민이요, 대통령 지켜내겠다라고 장외 집회를 나서고 한남동을 지킬 때 그 추운 날 당신들 뭐 했습니까? 우면동 커피숍에서 커피 마셨죠. 탄핵 반대 집회할 때 한 번이라도 나와 봤습니까? 그런데 뭘 반성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뭘 성찰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들이 반성하려고 투쟁했습니까? 되돌리기 위해서 투쟁한 겁니다. 언제까지 반성할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반성할 거고 성찰을 할 거면요, 성당 가십시오. 절에 들어가라 라는 말이죠. 당신들 국회의원 왜 됐습니까? 된 게 아니죠.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국민들이 뽑아줬죠. 뽑아준 이유가 뭡니까? 싸우라고 뽑아준 겁니다. 뭐 싸우는 게 아니고 정치는 협치다라고 하겠죠. 그건 변명입니다. 협치도요,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협치가 아니라 굴종인 거다라는 거죠. 국회의원 하나하나가요, 헌법기관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입법 발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민주당이 국민의 자유를 말살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국민을 5년 깜빵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건 미쳤냐? 안 된다라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간첩들 활보하게 간첩법 개정안 반대하고 있으면 민주당 니들도 간첩이냐라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신들 본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는 게 뭐냐? 내부 총질하는 게 다다라는 겁니다. 진짜 비겁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에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준석 품자입니다. 합당하자입니다. 젊은 중도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니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도를 못 데리고 오면요, 입을 닫아야죠. 이러고 있다면 정말 정치를 잘못 배운 겁니다. 이준석 개인이 싫고 좋고 문제는 아닙니다. 야가 성장하는 정치 방식이 문제다라는 거죠. 당 안에 있을 때는 지도부 흔들었죠. 당 밖에 나가서는 표 쪼개기 했습니다. 이미지 정치, 여론전으로 보수 진영 전체를요, 극우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폄하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고소, 고발, 싸움판 만들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 제대로 된 좌파 뿌락지다라는 거죠. 청년 정치? 아니, 청년 정치다라고 하면요, 뭔가 깨끗해야죠. 공정하고 상식과 팩트에 기반해가 싸울 줄 아는 그런 정치, 소 후레시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도덕적입니까? 그것도 아니야. 싸움의 기술인 건 성상납받고 뒷동끈형으로 협작하고 홍매와 주술이나 하고 고소 고발이나 남발하고 입막음이나 하고 자빠진 게 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을 가지고 뭐 청년 정치다,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고정 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혁신당에 이준석의 고정 팬층이 있다라고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1%에서 3%입니다. 2024년 3월에 창당한 자유와 혁신당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1, 2%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크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당대표가 이준석 배임의 횡령에 고소했었죠. 이낙연하고 합당하면서 6억 6천만 원 해먹었습니다. 하버드 학력 사기 이거 입막음하려고 고발, 남발했죠. 고소인이 이준석입니다. 이거 문제 있겠죠. 자, 이준석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3건 다 무혐의 났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자, 이 이준석을 품자 중도파리 하는 이거는요, 보수 진영을 안에서부터 좀먹는 암 같은 정치 행태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준석, 한동훈 이런 내부 총질자 만드는 게 또 언론입니다. 자, 중도는 민주당으로 갔다 이 말에 진짜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조중동이요, 중도 담론으로 자주 하고 나오는 말이 중도가 민주당으로 갔다, 국힘은 극우 이미지 때문에 중도 회복이 어렵다. 이러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분석인 것 같죠? 속뜻은 이겁니다. 장동혁 내려라. 윤석열과 선을 그어라. 보수 유튜브 태극기 강성 당원을 정리하라. 조중동이 말하는 중도는요, 가상현실입니다. 집토끼도 못 지키는 주제에 보이지도 않는 산토끼를 어떻게 잡으려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준석, 한동훈 돕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결국은요, 정통 보수의 피와 땀으로 만든 이 야당을요, 다시 중도용 포장지로 바꾸자라는 얘기고, 이거는 100% 실패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장동혁을 흔드는 손이 진짜 문제다라는 거고, 이제는 그 손모가지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요, 암세포냐 세포냐 라면서 나경원 의원이 이 윤호개인도 품자라는 말에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거는 시덥잖은 소리 하고 자빠졌는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암덩어리다 라고 말이죠. 이제 그림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보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쇼에 속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죠. 2030은요, 이념이 아닙니다. 현실과 결과로 좌파들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겁니다. 1000명 표본으로 국민의힘을 흔들면서 중도가 떠났다라고 국민 선동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조중동 안타깝습니다. 진짜 극우는요, 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극도로 우월한 피지컬, 극도로 우월한 정신세계, 이렇게 지금 2030 세대들에게는요, 우파가 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좌파가 부끄러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자, 장동혁 당대표가요, 조국이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토론 제안을 해온 것을 수락했습니다. 자,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당했던 민주당이었죠. 이번에는요, 조국 바다에 허우적거릴 겁니다. 조국이 이재명 처리반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제가 살다가 조국을 응원할 줄이야. 자, 우리는 응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보수가 패션이 된 지금요, 국민의힘은요, 전략을 준비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는데 이 청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장동혁 체제 흔들지 마십시오. 합당이니 당명 변경이니 중도파리하는 레퍼토리로 또 보수판 갈기갈기 찢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중도파리, 청년 정치파리 하면서 합당하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뿌락지다라고 봐야 되겠죠.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은요, 철저하게 응징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 심판, 민주당의 분열, 좌파, 카르텔의 해체다라는 이 큰 전선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당대표는 장난감 아닙니다. 당명이 바뀌고 간판이 바뀌어도요, 정통 우파 국민 그리고 당원의 피땀으로 세워진 이 야당의 정체성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고요. 분명 말할 때입니다. 장동혁 당대표, 당원이 뽑은 대표 바꾸고 싶으면 언론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전당대회 표로 싸워라 라는 거죠. 자, 보수의 적은 밖에 있는 좌파뿐만 아니라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고 갈라치기 하는 중도파리, 정치 장사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될 진짜 위험이다라는 거죠. 자, 한 줄평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동혁 흔드는 손, 그거 똥 묻은 손입니다. 뭔 똥이냐? 이준석 똥이죠. 이준석 똥 묻으면요, 정치판에서 시래기 됩니다. 김영은TV였습니다.